과면이라도 쓰고 불이익에 대한 감내를 하고 나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잘못됐습니다. 조현아가 갑질하는 거는 월권 행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내부의 비판은 야, 너만 당해? 우리도 당해. 나도 똑같은 99%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 노동조합이라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땅콩행항으로 유명한 바로 그 인물 박찬주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차별을 조장한다는 거죠. 비정규직, 정규직. 이제 외국에 비정규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정규직은 정말 말 그대로 계약관계로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받고 난 그 이상, 그 이하의 일도 안 한다지만 우리는 정규직과 똑같은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까지 다 해야 되는데 급여만 차별하겠다. 손쉬운 자본가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방법의 수단을 국민들에게 법으로서 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버리는, 갈취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대는 빠져버리고 같은 약자거나 같은 노동자인 노동자들끼리 서로 차별화해서 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노동 현장에서 크게 확장이 돼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져요. 비정규직의 죽음은 그냥 가치가 없는 거야. 정규직이면 노동조합도 있고 그러니까 정직원이니까 회사에서 장례식장도 마련해줘. 그래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까지 이게 확장이 돼버리는 사회적인 큰 문제거든요. 국민 전체, 우리 국가 전체의 인간에 대한 존재 가치가 그냥 월등하냐 낮으냐로 평가돼버린 거죠. 능력적 사회라고 좋게 얘기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눠서 누군가에게 이익이 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노동 현장에서 번번이 벌어지고 있고, 단지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위화감을 하잖아. 노동은 길거리 나가서 투쟁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의 얘기야. 근데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노동자가 아니고 한 명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업주부인데 노동자가 아니야.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부침을 겪어보니까 우리 사회에 허울뿐인 제도나 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갑질의 아이콘이 된 박창진인데 갑질과 관련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여태까지 없었느냐? 있었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 오너에게 몇백만 원의 벌금? 제가 상대가 됐던 재벌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의 벌금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게 어떤 실효성을 갖는 제재의 수단이 안 되겠죠. 만약에 미국처럼 수조 원을 내 재산의 반 이상을 토해내야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다 그러면, 옥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영국의 옥시 본사가 본인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한국에 썼냐라고 했을 때는 너희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지 않느냐. 인간을 양심적 행동으로, 이 사회를 양심적인 행동으로만 규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제도화해서 법제화해서 강제하거나 생각의 전환이 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지거든요. 갑질 사건, 땅콩해양 사건 등등으로 연계가 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게 제정이 되고 나서 그 법이 생기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려다가 자제하는 걸 많이 봐요. 없어졌어요가 되거든요. 국민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제도화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초를 한번 여태까지 관심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뀐 사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이미 권력의 상층부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자의식을 가져야 되고 눈을 떠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 같은 이제 아이콘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제 개인적인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저라는 박창진이라는 1인이 생겼지만 2가 생기고 3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 가이포스크 카메라를 들고 온 이유이기도 한데, 땅콩해양이 나오고 4년 동안의 투쟁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대한항공 내부에서 그 누구의 지지의 발언도 없었고 그 누구도 만연돼 있던 일가들의 횡포가 있었지만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조현아가 갑질하는 거는 월권 행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내부의 비판은, 같은 동료들의 비판은 뭐였냐면, 야 너만 당해? 우리도 당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1년 전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는 최초에 이제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이 있었어요.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갖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박창진 사무장이 처음에 저런 피스를 풀었을 때, 바람을 불었을 때 이 사회로부터 제거되는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생존했고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나에게 용기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 투쟁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면이라도 쓰고 불이익에 대한 감내를 하고 나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은 것 같고, 저 스스로는 저의 이런 경험을 얘기한다는 게 어려움도 되게 많아요. 고통이 따를 때도 있고, 또 왜 저렇게 자기 고통을 하지만 해서라도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땅콩향이라는 사건이 나오고 갑질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고 나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경험도 했고, 또 그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지금 우리 국민의 노동조합이라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려는 사회에 소외된 또 관심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한 공론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 노동조합이라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이 명칭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명칭이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관심 밖에 있는 많은 조직에 결합되어 있지 못하거나 권력의 변두리에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다수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게 노동권이든 인권이든 그런 의미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확장해서 사회적인 약자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정당 내에서 가치적으로 실현을 해보고, 또 그게 사회 전반으로 일종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 제가 이제 5년간의 기간 동안 자의식의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로 진화해 나가는 게 제 목표고,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가요? 더워서 그 땅콩, 박창진의 땅콩이랑 땅콩이랑 터닝 포인트, 저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물건, 또 땅콩이라는 작은 물건 하나로 발생돼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함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됐고,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선택을 하고 나서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많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땅콩이라는 게 저에게 복합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깨달은 이런 저만의 득도를 제 개인의 경험으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또 소명의식이나 운명론적인 것까지 이 땅콩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운명이나 숙명을 저버리지 않고 사회적 의미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활동성을 땅콩님께서 주신 거죠.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있을까요? 거짓말 하시네.